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친구 여러분.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우선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편집이나 컷 없이 진행하는 게 저한테 더 나을 것 같아서 라이브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라이브에서 보시는 게 전부입니다. 알겠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손실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 통제라는 역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선박 내에서의 역할, 예를 들어 가판이나 기관사와 같은 역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고 있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에 있거나 혹은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결정을 내리는 시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현재 어느 분야에 있고 또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점에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추가적인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저는 항해사 역할과는 또 다른 역할에서 정말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도 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력을 쌓아가면서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의 단계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비즈니스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특정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상에서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선주, 선박, 화물, 그리고 항해 중에 마주칠 모든 것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화재와 관련된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상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재 훈련, 퇴선 훈련 등 모든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일관성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해운업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산업 중 하나로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그 점에 100% 확실합니다. 다른 모든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이 일하고 성과내는 것을 보면 해운업에 비해 성과면에서 정말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수익, 즉 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조선업이나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죠, 맞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질적이고 일관된 지식을 통해 기업과 소유주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꾸준히 적용되기 때문이죠. 알겠죠? 이 지식은 하루, 몇 주,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동일한 힘과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산업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예를 들어 손박 관련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을 함께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그 모든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지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선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모든 계층 구조와 각 역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각 역할이 어디에 관여하는지도 다 알고 있죠. 각 섹션마다, 그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데 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규칙이나 지침을 따라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이전에 맡았던 손실 통계 역할과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 통제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즉, 제품의 손실과 관련된 모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제가 다루게 된 제품이 좋은 예시이자 좋은 제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은 여러 겹이, 그러니까 다층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이 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간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손실 통제 모니터링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메이저 회사들 중 한 곳에서 일해봤고 또 대기업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손실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뒤처져 있었던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항상 그 역할에 꼭 맞는 사람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와 제가 보는 구조를 보면 그들은 정말로 그 역할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석사 학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특정 역할에 10년에서 20년 경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은 제가 여러 대화를 통해서 본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10년에서 20년 정도 경력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들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업 환경에서는 모두가 다음 역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그러니까 회사에서 더 큰 이점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실제 역할 자체에는 그렇게 큰 집중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버티기 위한 것일 뿐이죠. 그런 이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선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해보고 결과를 평가한 다음 그 자리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은 사람이 성장하고 조직 내에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할을 유지하다가 다른 역할로 옮기고 그게 전부인 거죠. 맞죠? 그냥
기존의 내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역할로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할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 즉 행동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크게 줄어들고 역할에만 정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서 제 방법론이 100%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상에서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네, 그 역할을 맡은 지 2년도 채 안 됐죠? 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손실 통제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개선을 위해서도 기존의 손실 통제를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고 테스트해 보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미 정말 높은 성과를 낼 준비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년이 지난 후에 무엇을 할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인 제품에 집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혼자서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IT 부서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자체에 대해 그리고 역할로 넘어가기 전에 제 비즈니스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내용은 연락처 번호입니다. 제가 한 일은 제 이메일, 즉 비즈니스 이메일을 거기에 추가했고 원래는 없었고 그리고 왓츠앱 링크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워렛앱과 바로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거기서 바로 누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어요. 이게 이번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서비스를 만들 때 우선 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을 모든 고객과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정말로 보고 싶고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 그걸 제 서비스에도 적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견습 엔지니어, 견습 데크, 데크 캐딧, 캐딧 엔지니어 등 교육 초기 단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상담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기업의 경우 문의당 그리고 11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벙커링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며 다양한 언어로
무료 프레젠테이션이 채널에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전체 설계와 구현 방법, 벙커링 시간을 50%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 구독료로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슬러지 및 비유티수 최저가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슬러지 및 비유지 작업을 약 60%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는 선박 구매 전 기술 상태의 점검입니다. 이 가격은 구매 일주일 전까지만 적용되며 전체 기술적 상태 점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기술적인 부분만 해당되며 그 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증명서나 기타 서류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직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역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사전 예약은 역시 여행 일주일 전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해당 가격입니다. 또한 터미널 비즈니스 큐에는 터미널의 다양한 역량을 열어줍니다. 즉 터미널에서 허용해 준다면 더 큰 선박이나 더 작은 선박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위치와 트레이딩 하우스에 추가적인 거래 기회가 생깁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해양 시뮬레이션 번들과 보일러 고급 과정이 결합된 패키지가 있으며 지원 언어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섹션에서 언어 지원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고 제가 업로드한 예시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쇼츠에도 있고 각 섹션에도 있으니 예를 들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서 각 고급 교육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양 시뮬레이션에서는 10년에 걸쳐 진행해 오면서 120개가 넘는 실제 조건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유 세척, 크루드 오일 워싱에 관한 도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제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 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고 제가 손실 관리 역할에서 쌓아온 모든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중요한 점은 손실 관리는 기업이나 회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손실 관리를 하면서 크루드 오일 워싱의 고급 과정을 듣거나 크루드 오일 워싱 책을 읽으시면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가격으로 바로 직업의 50%를 배울 수 있고 이는 손실 관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 많은 주요 회사들이 기존의 방법론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번의 하역만으로도 정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은 한 번에 80만, 100만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손실로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만약 손실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연간 약 1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전체적으로요. 아니면 연간 5만 달러. 그 사람이 단 한 척의 선박에서 손실을 막는다면 이미 그만큼을 절약한 셈이죠. 우리는 여기서 제품 손실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채선료 별도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단 한 사람만으로도 말이죠. 그러니 이 역할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이 앞으로 이 분야, 업계에서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믿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개선하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회사가 잃고 있는 배럴 수이고 이 손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주주 가치와 회사의 순위, 이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돈과 그만큼의 손실을 잃는다는 건 그게 수백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본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1년에 쉽게 500만 일, 0만 달러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특정한 방법론이나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만큼의 금액을 잃는다는 건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제대로 재투자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같은 것들이죠. 더 나은 장비 세팅,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검사원들에게 더 나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로테르담에 위치한 세이볼트 같은 검사 회사나 인터테크 같은 곳이 있죠. 또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알겠죠? 카민 카고라는 새로운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려면 공급망의 각 단계마다 별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검사회사에 적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운영자에게 적게 지급하거나 ELS 운영자에게 적게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직접적으로 성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집중도 없고 또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점점 더 적게 요구하게 되면 필요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손실 통제 역할이 정말로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유연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선박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밤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지막 하역이 언제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12월 31일에 끝나거나 아니면 자정이나 이른 아침에 끝나곤 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야 할 일들도 많을 수 있죠. 측정을 하거나 혹은 화물이 있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어쩌면 두세 가지 화물이 물과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박에 승선해서 실제로 상황을 보면 평소에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일정하게 할당하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선박에 올라가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과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완성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로그로만 보거나 문서로만 본다면 그것은 하역 작업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문서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진행 중이지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연성은 선박 내 역할 분담에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역 작업을 앞두고 있을 때 주로 2등 기관사가 작업 프로그램을 짭니다. 물론 기관장이나 갑판장도 있지만 대부분
2등 기관사가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가판조, 즉 1등 항해사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들은 모든 인원이 하역 작업 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그 사이에 추가적인 작업이나 업무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1등 항해사와 2등 기관사가 적절한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하역 항만 입항 전 추가 작업과 관련된 위험 관리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역할과 담당 업무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점검해라, 저거 점검해라 식으로만 운영된다면 그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성과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 즉 시니어 엔지니어나 시니어 캡틴 스태프 같은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있고, 또 손실 통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을 신뢰해야 하고, 신뢰가 쌓이면 비로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분명 시간이 지난 후에야 생깁니다. 신뢰는 그냥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할 배분의 유연성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에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당신의 역할이고 해야 할 일들이며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좋아요. 여기 우리 기록장에 적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역할 자체와 그 역할들의 주요 초점은 예를 들어 5에서 10가지 정도의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일들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초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 저쪽을 맴돌기만 하게 되고 결국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AI와 새로운 기술들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받는 모든 데이터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에 도달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조정하려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생기면 그때부터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 정보를 다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다른 영상을 만들 건데, 그 영상에서는 제가 루즈 컨트롤에 도입했던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바꿨고 저는 정말로 각각의 변화가